충격! 작은 귀신의 끔찍한 경고에 열이가 소름 끼쳤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강천리의 피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궁궐의 어두운 복도에선 열이가 홀로 중전의 처소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손에는 골담초가 쥐어져 있고 그녀의 가슴은 불안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중전마마를 구해야 해. 시간이 없어. 열이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질 때 복도 끝에서 갑작스레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멈춰 서서 어둠을 응시했다.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녀가 그림자를 따라 조심스레 다가가자 한쪽 벽 틈에서 작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한 듯했지만 손바닥만 한 크기의 투명한 피부 아래로 푸른 빛이 맥박처럼 흐르고 있었다. 소마였다. 어린아이처럼 생긴 이 작은 마귀는 겁에 질린 눈빛으로 열이를 올려다보며 몸을 떨었다. 놔줘, 제발, 나 무서워. 소마의 목소리는 가냘프고 애처로웠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열이는 순간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너 뭐야? 이렇게 작은 게 어떻게 여기에? 그녀는 무릎을 숙이고 소마에게 손을 뻗었다. 소마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열이의 부드러운 손길에 결국 저항을 멈췄다. 다치게 안 할게. 말해봐. 왜 여기 있는 거지? 열이는 소마를 조심스레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소마는 여전히 겁먹은 듯 훌쩍이며 말했다. 나 나쁜 거 아냐. 나도 억지로 여기 온 거야. 그 순간 소마의 눈에서 푸른 눈물이 뚝 떨어졌다. 열이는 그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누가 너를 여기 보냈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소마의 다음 말은 열이의 숨을 먹게 했다. 갑자기 소마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더니 어린아이 같던 목소리가 섬뜩한 울림으로 바뀌었다. 도망쳐, 열이! 너와 중전 그리고 그 아이 모두 저주받았어. 팔척귀의 그림자가 너희를 삼킬 거야. 골담초도 강천리도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그자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너희의 숨결 하나까지. 소마의 작은 몸이 부르르 떨리며 공중으로 떠올랐다. 푸른 불꽃이 그 주변을 감싸며 복도에 오싹한 기운을 퍼뜨렸다. 열이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자라니 누구야? 최원우. 소마는 대답 대신 비명을 지르며 벽 너머로 사라졌다. 도망쳐. 시간이 없어. 그가 온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다. 열이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골담초를 품에 숨기고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하지만 머릿속은 소마의 경고로 가득했다. 팔척귀의 그림자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녀는 최원우의 음흉한 미소와 그의 방에 걸린 팔척귀 그림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면 강천리와 이정황의 싸움조차 그의 계획의 일부일까? 한편 폐허가 된 저택의 우물가에선 강천리와 이정황이 수살기를 제압한 직후였다. 강천리는 여전히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골담초의 독이 그의 이무기 힘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강천리, 괜찮나? 이정황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강천리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없다. 중전마마와 열이를 구해야 해. 하지만 그의 눈앞이 흐릿해지며 윤갑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열이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사랑? 내가 그녀를 지킬 거야. 윤갑. 내 몸을 빌렸지만 이건 나의 싸움이야. 강천리가 중얼거리는 순간 우물 속에서 또 다른 기운이 꿈틀거렸다. 수살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이정황이 검을 뽑으며 외쳤다. 뭐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검은 물이 우물에서 솟구치며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냈다. 이번엔 수살기가 아니라 팔척귀의 분신처럼 보이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는 강천리와 이정황을 내려다보며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이미 늦었다. 왕실은 무너질 것이고 최원우의 복수는 완성된다. 강천리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최원우, 내 놈이 모든 걸 꾸몄구나. 그는 남은 힘을 쥐어짜내며 그림자를 향해 돌진했다. 같은 시각 궁궐에선 열이가 중전의 처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숨을 삼켰다. 대비와 풍상이 중전의 침상 곁에 서 있었고 중전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너 열이? 대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풍상은 음침한 미소를 지으며 열이에게 다가갔다. 골담초를 가져왔나? 그걸 내놔.
중전을 구할 건 우리가 할 테니. 여리는 직감적으로 그들의 의도를 의심했다. 아니요. 제가 직접 할게요. 그녀가 골담초를 꺼내려는 순간 소마의 경고가 다시 머릿속을 울렸다. 그자가 모든 걸 알고 있어. 여리의 눈이 풍상의 뒤에 들이운 그림자로 향했다. 그곳엔 최원우의 형상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너희 최원우의 부하야. 풍상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의 눈빛엔 불안이 스쳤다. 대비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여리를 바라봤다. 여리,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최원우라니. 그 순간 중전의 신음이 더 커졌다. 여리는 결심을 굳히고 골담초를 중전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최원우 본인이었다. 모두 멈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여리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최원우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미소를 지었다. 여리, 내가 소마를 만났더구나.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했지? 그의 손엔 물에 잠긴 인형이 들려 있었다. 여리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최원우의 손에 들린 인형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불꽃이 중전의 처소를 뒤덮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고 여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골담초를 쥐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최원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왕실의 마지막 핏줄을 끊는 거지. 너와 중전 그리고 그 태아 모두 팔척귀의 제물이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저주처럼 방 안을 울렸다. 대비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중전의 침상 옆에 주저앉았고 풍상은 혼란 속에서 칼을 뽑았다. 최원우, 내가 감히 우릴 배신했나? 풍상의 외침은 허공을 갈랐다. 최원우는 그를 비웃듯 바라보며 말했다. 배신? 너희는 처음부터 내 손아귀에 있었어. 팔척귀는 내 의지다. 그 순간 인형의 눈에서 붉은 빛이 번쩍이며 방 안을 피로 물들였다. 중전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다. 여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중전마마, 그녀는 골담초를 꺼내 중전의 입에 넣으려 했지만 최원우가 손을 뻗자 보이지 않는 힘이 여리를 벽으로 밀쳐냈다. 소용없어. 독은 이미 퍼졌어. 그의 웃음소리가 섬뜩하게 메아리쳤다. 하지만 여리의 눈엔 굴복 대신 결의가 타올랐다. 내가 너를 막을 거야. 최원우.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골담초를 다시 쥐고 소마의 경고를 떠올리며 마지막 힘을 모았다. 팔척귀의 그림자, 너희의 약점은 바로 너야. 여리는 골담초를 손바닥에 비벼 즙을 내고 그 즙을 최원우의 인형에 뿌렸다. 순간 푸른 불꽃이 흔들리며 인형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최원우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뭐지? 그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스쳤다. 같은 시각 폐허의 우물가에선 강천리가 팔척귀의 그림자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골담초의 독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다. 피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윤갑의 육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열이 너를 지킬게. 강천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그림자를 향해 돌진했다. 이정황이 그의 곁에서 검을 휘두르며 외쳤다. 강천리, 포기하지 마. 우리가 이겨야 한다. 하지만 그림자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 순간 강천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윤갑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천리,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믿어. 그녀가 답을 찾았다. 강천리는 눈을 감고 여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여리, 그의 손에서 이무기의 푸른 비늘이 빛나며 마지막 힘을 뿜어냈다. 우물 속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온 빛이 그림자를 삼켰다. 궁궐로 돌아가 여리의 행동이 기적을 일으켰다. 골담초의 즙이 인형을 약화시키자 최원우의 힘이 흔들렸다.